네,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를요, 중간이 없는 증시 필수 섹터에 선별 투자하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종목별로 봤을 때 뭐 아니면 도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렇게 좀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큰 그림에서 우리 증시 최근에 거의 W자 직전 저점 부분까지 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시장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한 모습이고요. 또 올해 1월 달 시가 기준으로도 10% 이상 급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 계좌 상황이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시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뭐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나 전쟁 같은 뭐 그런 소수 섹터들 요쪽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대부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3년 차 때 거의 뭐 흔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말에 보게 되면 소수는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큰 손실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자, 뭐 투자를 하는 섹터나 종목 선정에 따라서 이 수익률은 극과 극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섹터를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신 섹터는 어딘가요? 자, 뭐 섹터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투자 습관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면 큰 손실이 나오게 되죠. 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 간간히 뭐 종목에 대해서도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GSE가 2,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성에너지가 7,000원대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미리 매수를 해서 들고 있었다면 뭐 저 위에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더블 근처 정도 그 정도는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만약에 이제 전쟁이 터졌구나 이제 가나보다 하고 쫓아갔다라면 GSE는 8,000원까지 넘게까지 갔다 왔죠.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 2만 원이 넘게 갔다 왔으니까 고점에서 잡으신 분은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인내 뭐 그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같이 변동성이 큰 박스권 시장은 뇌동매매자가 가장 힘든 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섹터를 이렇게 선정 후에 좀 조정 후에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방산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방산주는 국가에서 하는 성장주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주요국들은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군비에 돈을 안 쓰던 독일마저도 뭐 향후에 GDP의 2%까지 이 군비를 군비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7.1%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욕구니까 늘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공들여왔던 K방산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뭐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원이 좀 넘는 규모의 천궁2를 수출했고요. 자, 이집트에는 2조 원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00년도에는 호주에 1조 정도 규모였었는데 더 늘어났죠. 자, 그리고 뭐 추가 수출 계약도 물밑에서 좀 접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무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 성능에 대한 뭐 거품 분석도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무기 수출 전 세계 2위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려가면서 수출을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돈만 주면 뭐 자유세계든 공산진영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수출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미국 쪽에서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 북한의 도발 증가로 인한 뭐 긴장감들 뭐 이런 것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최근 2번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요거는 저 미국 쪽에서는 ICBM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이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뭐 북한은 여기에 따라서 이걸 계기로 도발 강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많고, 저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북한에 대한 강경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하고 긴장감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북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수주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서 방산주를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방산주 외에 또 보고 계실 섹터 있으세요? 뭐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좀 농업 섹터를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가에 펀드 매니저들이 농담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지만 10년 뒤에는 농부들이 포르쉐를 타고 다닐 것이다라는 그런 뭐 농담 섞인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벌써 5년 전이에요. 자, 뭐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돼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 이상기후 때문에 매년 농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저 세계 3대 곡창지대는 미국하고 남미 그리고 우크라이나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전쟁이 터져서 형편없는 상태고요. 남미 쪽도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사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전쟁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 농산물 수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식량 자원에 대해서 저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집트만 하더라도 밀하고 밀가루, 뭐 콩, 요런 것들을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파묘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메코가 석자죠. 그렇기 때문에 밀이나 옥수수, 뭐 곡물 소금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전면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주요 곡물 가격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비해서 최고 뭐 70% 정도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좀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비료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농업 경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자, 조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뭐 한 저 초에 계약 체결한 게 한 500억이 채 안 되는데 올해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는 초에 체결한 게 1,8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5,000억이 넘어갑니다. 자, 계약 규모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급등할 종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지금 뭐 다른 쪽들 많이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고 실적이 좀 되면서 살만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 쪽이 좀 거의 좀 덜 오른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쪽 부분에서 실적 좋은 쪽을 찾아본다라면 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원전이나 수소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섹터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눈치를 본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사고를 너무 크게 쳐서 이미 에너지 자립화로 접어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나 카타르산으로 좀 일정 부분 대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할 겁니다.
또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주 공약 중에 하나가 원전 강국이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는 구간에 차분히 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관심 섹터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가장 관심 있는 섹터는 로봇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로봇 산업 쪽 관심 갖고 계시고요. 원전과 농업 섹터. 그럼 오늘 이야기 나온 섹터들 좀 정리를 해보면은 방산하고 농업 관련주 그리고 원전, 로봇까지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큰 그림 그려주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어설픈 매매는 하락장에서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장입니다. 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라가나 싶어서 매수를 쫓아가서 매수를 해보면 그 다음날 갭으로 두들겨 맞고 시작하죠. 또 좀 빠진다 싶어서 매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이 내동 매매자들한테는 하락장보다 훨씬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자, 올해는 소수의 대박과 다수의 손실을 보는 그런 투자자로 나눠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나 실적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 부분들 꼼꼼히 따져보고 저점 매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중간중간에